지금 엔비디아가 개장 전 시장에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에선 반영을 안 했는데 이제 시장이 열리면 갭 하락을 심하게 시작하겠죠. 11%로 시작하면 지금 지지선 있는 구간에서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또는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오늘 이제 밤에 딛고 올라오면 지지선을 밟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1% 정도 빠지고 시작하면 반등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시초부터는 초반에는 반등이 나오리라 보는데 이제 장 후반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얼마 전에도 이렇게 계속 이 상승에 실패하면 제가 악성 매물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성 매물들이 지금 한 3, 4개월 정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더 길게는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좀 오랫동안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물타기를 했을 거고 평단이 좀 높은 상황에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매도세로 좀 전향을 하게 된다면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아래로 이탈할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전 같은 시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개파락할 때 반등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 말한 적도 있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산 AI가 등장을 하면서 그 기능이나 성능이 지금 챗 GPT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더 낫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수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하드웨어적인 구성 말고 소프트웨어 구성으로 그러한 기능을 성공시켰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진실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애들이 워낙에 이 조작을 많이 하잖아요. 통계 조작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뭐 제작 비용이 뭐 10분의 1 수준에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 그러나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엔비디아 칩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이제 몰아간다는 거죠. 사실 주식은 몰아가는 거죠.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차트상 위치가 이 우려감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위치다? 투매가 나오는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증시의 가격이 정상적이지가 사실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은 투기 세력이나 단타 물량들도 충분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그마한 악재에도 이 흔들리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잡기는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냐면 이 녀석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열게 됐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분위기를 좀 끌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측의 물건은 납품하니까 같이 연관이 돼서 엔비디아가 좀 강세일 때 같이 강세로 갈 수 있는, 얼마 전에 주요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좋은 움직임으로 가서 기세 좋게 갈 수 있었는데 뭐가 터진 거다? 엔비디아를 통한 악재가 지금 또 발생한 상황이에요. 골치 아프죠 또. 그러니까 차트 분석은 이게 좀 한계인 거예요. 악재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등장할지 거기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재가 아니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세로 전고점까지도 한번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악재가 발생했으니까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조차도 아직 시장이 그래도 다행히 오픈하려면 멀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조금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죠.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다행히 이번 주는 시장이 열지 않아요. 이게 저는 좀 심심했는데 오히려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한다면 지금 한 일주일 정도면 또 충분히 엔비디아 기세로는 어느 정도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면 이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역시도 좀 하락을 방어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여기 단기 지지선 있잖아요. 여기를 오늘 마감하면서 음봉으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회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추가적으로 더 밀려서 뭐 이런 정도 가격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를 많이 샀고 그만큼 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살 사람도 물론 많겠지만 이제 이 정도 좀 보합을 가고 수익을 주지 않잖아요. 결국 이 정도로 뭐 수익 본 건 아니잖아요. 수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사지 않고 매도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껍데기 뉴스나 재료 이런 것에 휘둘린다라기보다 주식은 그 매물대와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일단 매물대는 너무 무겁고 분위기상으로도 지금 엔비디아가 연속적으로 얼마 전에 젠슨 왕이 연설했을 때도 별로 매력이 없다고 하면서 또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위기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감을 잘 하길 바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이래나 저래나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게 좀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돼서 올라가려고 해도 또 저항대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것만 이슈가 아니죠. 지금 엔화가 다시 가격이 일단 이건 달러 대비해서 아래로 가면 강세로 가는 거거든요. 엔화가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약간의 강세 움직임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또 뭐가 문제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지난 8월에 있었던 큰 폭락이 이러한 흐름 때문에 나왔었던 거. 일부 의견에 의하면 이번에는 엔캐리에 대한 그런 문제가 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좀 오래됐어요.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시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막 생기게 돼요.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던지거나. 근데 이게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 항상 이 차트는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꺼지면 또 한 번 이렇게 꺼질 거라는 뭐가 생긴다? 기대심, 예측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것도 또 움직이는 게 이런 투자 자산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영향권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좀 사놔도 돼요. 지금 굉장히 싼 가격에 있기 때문에 사놓으시고 좀 멀리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관점으로도 좀 괜찮아요. 어쨌든 하락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일본에서 이제 선거가 있거든요. 선거가. 지금 엔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힘들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사려고 해도 자국 화폐 가치가 너무 평가절하되니까 외국에서 물건 사오는 게 비싸진 거죠. 이 정도는 뭐 쉽게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심이 장난 아닙니다. 최악이라는 거죠. 일본도 수출 수입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들은 수출하니까 이득을 많이 취하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물건을 떼오고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든 이런 민심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견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는 강세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종목이 얘가 기세가 꺾이게 되면요. 그 다음 희망은 전 테슬라라고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신고가 찔렀다가 잠깐 조정이잖아요. 더 갈 수도 있는 차트 모양이긴 해요. 다만 기본적 분석에 들어가면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트럼프 측근으로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목을 받은 거지만 매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았던 회사인데 북미 시장이랑 근데 중국에서의 매출이 많이 다운되고 있어요. 왜요?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BYD 자동차가 이제 출시를 했죠. 중국 전기 자동차의 기술도 이제 충분히 많이 수준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부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좀 정확한 부분이 있잖아요. 매출을 잘 반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그동안 바이든이 살포한 돈과 그리고 일본의 엔케이 트레이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들이 약간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 약간이 아니죠.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트럼프는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 좀 어렵고 돈줄이 좀 쪼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민심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금리도 올린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이렇게 올릴 수 있을 만한 동력이 뭘까? 시나리오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확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러시아 전쟁이 멈춰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 전쟁이 멈추고 이제 유럽도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고 에너지 문제가 없게 되도록 그래서 원유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양보를 좀 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증시의 호재가 되겠죠. 실제로도 돈들이 풀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 부정적인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엔비디아도 뭐 아까 전에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악재를 반영한 하락
부각이 발생하게 되면 이 무거운 돈들,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왔잖아요. 이 무거운 돈들을 껴안아준 상태에서 세력들이 올려줘야 되는데 야, 경험상 세력들이 그렇게 착한 짓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세력들은 올라갈 때 하면서 그때 또 올려버리는 거. 그쵸? 그리고 이제 폭락이 심하게 나오고 올려버리는 거. 그러다가 좀 주가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 뒤로는 안 올려보내요. 안 올라가요. 이거 웃기죠. 기습적으로 사람들이 사지 못하게 올리고 누를 때는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 보합을 주면서 좀 사볼까 가격 유지하나 이렇게 하면 그땐 또 안 보내버리고 이런 패턴이 좀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복잡합니다. 지금 워낙에 전체적으로 과열된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뭐 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안 좋게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기가 막히게 지금 휴장에 들어간다는 거.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 안 좋은데 또 미국장 때문에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미국장이 회복해주면 기회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명절 동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만 여러분 좀 아시고 시장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늦은 시간에 영상 올립니다.